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이거 아유, 어디 산 누구세요? 여기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홍창기입니다. 방화동에 사시는 성함이 홍창기. 홍창희 선생님이요? 예. 아, 홍창희 선생님. 우리 홍창희 선생님은 연세가 60대? 네네. 어유 맞았어요? 예. 오늘은 좀, 찍는 게 좀 되네. 그래요. 주식하신 지는? 주식한 지는 그래도 한 오래됐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요, 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내려가고 뭐 물타기 하면 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아유, 물타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사람의 심리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물타기 얘기했으니까 물타기 잠깐만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제가 이거 요즘 강의 때도, 말하는 건데, 개인들이 물타기를 해서, 네네. 물타기를 제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그냥 저렇게 그냥 하는 말일 거야. 그런데, 아니요. 물타기를 하면 개인들이 진짜로, 대체적으로 물타기를 하면 오히려, 제가 이랬죠? 물타기는 뭐라고요? 물타기는 뭐라 그랬어요? 물타기, 혹시 방송 보셨어요? 예. 물타기는 예. 사람 내리막이죠. 속타기. 예. 우리 예. 개인들 속타기. 예. 예. 애간장 타기. 그래서 워낙 물타기는 워낙은 손실을 축소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타기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손실이 극대화된다. 오히려. 왜 그러냐? 이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타기 하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하고 물타기 걔네도 하지 않냐? 예, 맞아요. 기관 외국인들 물타기 합니다. 근데 물타기 같은 경우에 왜 질까? 왜 질까? 제가 강의 때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 못 오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요번에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우리 개인분들 참 많이 물려 계신 종목이에요. 혹시 무슨 종목인지 아세요? 이거 차트 쫙 보니까 무슨 종목 같이 보이세요? 글쎄요. 이건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인데 제가 왜 삼성중공업을 하냐? 개인들이 이거 많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들어갔죠. 예. 근데 개인들이 왜 이걸 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기관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지냐라는 거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제가 강의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방송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창희님 땡 잡았다, 그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주식을 사는 시점이 어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삼성중공업 같은 거 질문 많이 들어오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가격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거기가 개인들이 많이 물려 계신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딜 것 같아요, 대충? 여기서. 대충 한 3만 원 이상 되겠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제일 많이 물려 있는 가격대가 지금 요 구간이에요. 딱 요 구간. 왜냐? 작년 중반이었죠? 중반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그렇죠. 그때 막 조선주들 올라오니까 무슨 방송이나 레포트에서 무슨 성과가 상승을 한다. 그래가지고 조선주가 이제 바닥을 탈피한다.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좋은 레포트 난리도 아니게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 대부분 솔직히 이런 데서는 못 사시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디서 사세요? 한참 오르고 나서 좋은 리포트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 이제 얘기 시작할 때 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가격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거 45,000원이에요, 여기가. 그럼 4만 원에서 45,000원 구간 여기서 제일 많이 샀다고 해요. 질문이 거기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그 가격대. 좋아요. 45,000원이 아니라 많이 양보할게요. 4만 원에 우리 1차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죠? 창님, 1차 매수를 우리가 4만 원에 했다고 칠게요. 그죠?
예, 1차 매수 4만 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게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4만 원에 어떤 분이 샀어요. 우리 창희님이 샀다고 칠게요. 그냥 창희님이 네. 4만 원에 삼성중공업을 사. 그러면 삼성중공업을 샀는데 삼성중공업이 예를 들어서 4만 5천 원까지 올라가. 여기 보이시죠? 올라가. 예.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창희님 여기서 예, 네. 이거 없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주식 파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네. 어때요? 안 파실 것 같아요? 안 파실 것 같아요? 안 팔죠. 안 팔게 돼요. 거의 다 안 파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안 파시게 돼요. 그럼 이제 빠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게 막 이 주식이 빠지네. 야 이거 근데 여기서 버틸 것 같아. 근데 빠지네. 어머.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4만 원에 사신 분들 이제 매수 단가에서 약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잘 아시는 물타기가 들어가요. 물타기를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거의. 얼마쯤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상담해보고 하면 대충 나와요. 물타기 하는 가격이. 얼마에 물타기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4만 원 매수하신 분이면 거의 3만 9천 원 정도면 물타기 들어갑니다. 벌써. 한 1,000원만 빠져도 물타기 들어가요. 왜? 물타기는 조금만 빠져도 하는 걸로 대부분이 아세요. 물타기. 그래요. 1차로 한번 물타기 했어요. 진짜 난 돈이 많아. 그래요. 그래도 개인들은요, 아무리 많이 물타기를 해도 대체적으로 개인들은 물타기를 2번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2번. 그래요. 그럼 좋아요. 39,000원에서 좀 더 빠지네. 좋아요. 뭐 한 35,000원대 또 했다고 칩시다. 그럼 대략 우리 창희님이 만약에 우리 창희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창희님이 그러면은 이 삼성중공업의 평균 단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3만 7천 원 정도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 개인들의 대부분의 물타기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대부분 물타기 모습이에요. 한 3만 7천 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제가 물타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4만 원에 1차 매수를 시작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4만 3천 원, 4천 원 되면 외국이나 기관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사요. 어머, 근데 빠져. 어떡하지? 야, 이 사람들은 4만 3, 4천 원에 한 번 더 샀는데? 그래요. 빠져서 3만 9천 원. 우리가 1차 물타기 했던 가격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가격에 또 사요. 예. 우리가 2차 물타기 한 3만 5천 원에 또 사요. 예. 얼마든지 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빠지죠. 뭐 3만 2, 3천 원 되면 또 삽니다. 3만 원 되면 또 삽니다. 예를 들어서 2만 7천 원 가면 또 삽니다. 예.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식하게 여기에 몰빵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 포트 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똑같이 1차에 4만 원에 우리 개인들하고 출발을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물타기에서 3만 7천 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물타기 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만 원이나 3만 원 초반대에 들어가요. 같이 1차 매수를 4만 원에 시작했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만큼 물타기라는 건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손실을 축소화합니다라고 많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해서 물타기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은 물타기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개인들한테 손실 극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고물량만 갖고 계세요라는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타기 해가지고 손실이 진짜 축소화되고 현실적으로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좋죠. 근데 그거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하는 이 매매 형태를 보면 물타기라는 게 오히려 손실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도 하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듯이 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들보다 자금력이 한참 딸리기 때문에 결국 물타기를 하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물타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보세요?
창희님? 전화 끊겼나? 네. 아, 예, 네. 그래요. 아, 예, 아, 그래요. 딴짓 하셨구나. 예, 그래요. 딴짓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시청자들 이건 제가 다 전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라서, 그래요. 우리 창희님은 알고 있었으면 뭐 딴짓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창희님 포트로 들어가서 창희님 포트를 상담을 해드려야죠.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죄송해요, 창희님. 창희님 덕분에 제가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시켜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교육시켰어요. 창희님 때문에. 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창희님 포트 어떻게 되세요? 한진 칼이요. 아, 한진칼. 매수가 얼마예요? 네. 매수가가 그것도 물타기 해가지고 26,000원대요. 아, 비중은요? 비중은 한 70%요. 어우, 예. 그 다음. 그다음에 현대 로템 예. 그것이 한 28,800원인가? 예. 비중은요? 비중은 한 30%요. 아, 이 두 종목으로 게임 끝났네요. 네네. 그래요. 뭐, 그러면은, 70% 들고 계신 한진칼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시겠네. 네네. 아무래도 70%니까. 맞나요? 네. 네네. 허허허허, 한진칼. 70%나 사셨어요? 네. 그 땅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물타기 했는데 26,000원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처음에 28,000원까지 갔다가 예, 그러니까 1차 그쯤 매수를 내려와가지고. 얼마에 하셨어요? 2차 매수가 한 5,000원인가요? 25,000원이요? 예. 아, 그래요. 그럼 2차 매수는요? 글쎄, 그건 좀 저기 하고, 2차 매수가 지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아, 대략 가격이요, 가격. 가격이 그것이 5,000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25,000원대 사셨고, 근데 평균 단가가 26,000원이라며요. 그러면 예. 두 번째 거는 예. 더 고점에서 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사신 건데? 네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여기서 예. 아, 상승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거는 물타기라고 하기는 그런데 왜냐하면 상승하는 종목을 처음에 네, 예를 네. 들어서 25,0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28,000원에 샀다 이거는요 물타기는 아니에요. 아, 예.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더 상승할 거를 생각하고 물량을 늘린 거지 물량을 네. 늘린 거는 물타기하고는 틀려요. 개념이. 물량은 늘렸,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물타기는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물타기는 아니라 비중을 더 일부러 실어버리신 거예요. 상승할 거로 생각을 하고 올라가고 예, 있으니까 예 그래요. 근데 이거 물타기는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예 그래요. 근데 70%나 사셨어요. 이 70%까지 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예요? 이거 70%면 이걸로 승부 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성수기고 또 워낙 강세고 그리고 예. 또 유가가 또 안정되면은 또 괜찮고 이 모든 게 괜찮아가지고 그래요. 모든 게 괜찮죠. 그럼 제가 예. 저번 주에 한번 방송했을 거 저번가? 예, 방송했는데 그럼 대한항공은 왜 이래요? 실은 대한항공이 그거에 완전히 다 해당하는 주식인데? 이제 대한항공보다는 지금 한진칼이 그 지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을까 이제 해가지고 지주 역할을 하면 예. 그래요. 지주 역할을 한다. 예. 지주 역할을 하면 이 회사 그러면 자회사가 있겠네요? 사회사가 무슨 한진이라든가 무슨 진에어 한진관광 이렇게 그래요. 정석기업 정석기업도 앞으로 아마 합병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 생각이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주회사잖아요. 네. 그죠? 예. 예. 지주회사. 전 오히려 한진칼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좀 시장하고는 약간 생각이 틀려요. 예. 이게 분명히 패턴으로는 상장회사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결국 그래요. 합병에 이거 한진도 지금 재밌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대한항공하고 한진칼로 분할을 시켜버렸죠. 그죠? 네. 예. 그래가지고 한진칼이 지주회사예요.
한진칼이 지주회사면 자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회사는 한진칼은 사업적으로만 본다면 지주회사 중에 딱 얘네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두 개만 알면 돼요. 뭐냐? 맞아요. 진에어. 저가항공 진에어.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호텔. 칼호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걸 차지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네는 보면 되는데 진에어 요즘 뭐 아시죠? 어때요? 잘 나가죠? 네. 네, 저가항공사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그리고 칼호텔. 요즘 뭐 한류 타고 그죠? 계속 들어오고 인천 영종도에 또 칼호텔. 그거 굉장히 잘 돼요. 호텔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적으로는 한진칼은요. 나쁠 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항공보다 훨씬 가벼운 모습을 보이는 거는 주가로 굉장히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결국 뭐 정석기업하고 아까 합병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네. 왜 합병을 하려고 해요? 글쎄, 제가 놓고 볼 때는 이제 3세한테 그거 주기 위해서 하는 그 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자회사를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업자회사 이렇게 나누죠. 그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지주회사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경영권을 양도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략을 세우고 자기가 경계할 건 경계예요. 뭐냐? 결국 지주회사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순환 구조를 갖고 있죠? 혹시 그거 아시죠? 그 순환 구조 서로 연결고리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예, 순환 출자 구조라고 아시죠? 예. 예, 그걸 끊기 위해서 하는 게 지주회사잖아요. 우리나라 순환 출자 구조는 워낙은 우리나라가 순환 출자가 뭐 그래 전에부터 심하긴 심했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순환 출자가 갑자기 심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걸 아시나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순환 출자 구조를 아주 강화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IMF였습니다. IMF 때 막 그때 난리가 나잖아요. 막 우리나라 경제들이 막 난리 나고 하니까 이거 그때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너무 이거 가지고 하나 기업이 잘못 이거 가지고 우리 기업이 다 날라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업들도 어려우니까 어때요? 적은 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꽉 손을 잡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 순환 출자 구조가 굉장히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근데 그렇게 해서 IMF를 잘 이겨낸 기업들이 많아요. 대기업 중에.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말하긴 그래요. 실은. IMF 때 그걸로 살아난 기업들이 꽤 있어요. 대기업 중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를 이겨내고 경제가 좋아지고 했는데도 그거를 못 벗어내고 어떻게 돼요? 작은 돈을 가지고 서로 꽉 잡는 꼴이 되니까 지주회사 자회사로 가는 건데 결국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주회사 주가가 올라가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 이거는 그 오너가 지주회사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소리를 안 나게 해주시겠어요? TV 소리를. 네. 예, 창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그냥 지주회사 사업자회사 하면 막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중요한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주회사를 할 때는 이 연결 순환 출자의 그 역사가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실은 제대로 된 건. 근데 이제 그걸 끊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주회사로 해서 지주회사로 몰아가지고 넘겨주겠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결국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오너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지주회사하고 사업 자회사를 서로 주식을 속된 말로 스왑해버리죠.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자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지주회사의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대1 수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께 사업자 회사께 더 비싸니까 주가가 지주회사 주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 안 되세요? 어려우세요? 글쎄요. 이게 어려우시구나.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사업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의 가치가 됐어. 맨 처음에 분할할 때는 서로 50억, 50억이었어. 그런데 사업자 회사 주가가 올라가서 100억이 됐어. 그리고 지주회사 주가가 떨어져서 25억이 됐어. 그러면 어때요? 사업자 회사를 팔면은 맨 처음에 50억, 50억으로 서로 나눌 때는 그랬는데 사업자 회사 주가가 올라가서 100억이 돼서 여기 지주회사 주가는 떨어져서 25억이 됐어, 가치가. 그러면 어때요? 25억만 사업 자회사 올라간 50억 중에 그 절반인 25억만 팔아도 지주회사를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워낙 기본적으로는 지주회사 주가가 내려가고 사업 자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때는 근데 지주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경우는 어느 경우냐? 오너가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을 때입니다. 왜? 오너가 필요한 물량을 다 확보했어,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쭉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확 올라가죠. 네. 그런데 아까 정석기업하고 뭐 합병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하셨죠? 네. 그러면 오너가 지금 필요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현재는 확보가 안 된 상태 같아요. 안 된 상태죠. 네. 바로 전 한진칼에 두려운 게 이겁니다. 맞아요. 사업 내용으로는 맞아요. 사업 내용으로 어느 정도 이런 모양 나오는 거 당연해요. 왜? 저가 항공 지네요. 그리고 한진칼의 호텔들. 그거 괜찮아요. 영종도 한번 가보세요. 호텔 거기 되게 잘 돼요. 그 부분은 맞아요. 근데 진짜 한진칼이 대한항공하고 나뉜 이유는 오너가 결국 3세한테 넘기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워낙은 사업자 회사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지주회사 내려가서 그거를 맞바꿨을 때 지주회사 물량을 거의 확 적은 돈으로 가져오는 그게 워낙 지주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너가 필요한 물량을 그때는 지주회사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올라갈 때 좋은 거는 오너가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을 때예요. 근데 오너가 필요한 물량을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좋아요. 맞아요. 근데 경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저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저게 확보만 됐어도 맞아요. 계속 쭉쭉쭉쭉쭉 이럴 텐데 저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신규 상장 패턴으로는 좋은 패턴 맞습니다. 좋은 패턴 맞아요. 그렇지만 좋은 패턴이라고 해도 어느 선에서는 조정이 나옵니다. 신규 상장 패턴도. 근데 그걸로 봤을 때도 이제 한진칼 물론 여기서 좀 더 올라는 갈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70%를 26,000원이란 가격으로 승부를 거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물량을 좀 많이 줄여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 부분 설명드린 거 좀 어려웠나요? 저 부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실은 여러분들이 사업자 회사, 지주회사 요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려우셨어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럼 하여튼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주회사, 사업자 회사가 왜 나뉘는 건지 그 역사부터 좀 큰 배경부터 알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쉬우세요. 그래서 제가 IMF도 설명드린 거예요. IMF 이후에 순환 출자가 강해졌다. 왜? 적은 돈, 그때 기업이 어려우니까 적은 돈 가지고 서로 꽉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곡된 기업들의 현상이 나와서 지주회사 구조로 가는 건데 지주회사, 사업자 회사로 나누는 이유가 저거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업은 노리는 거다. 이거를 딱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지주회사 뭐 지주회사, 사업자 회사 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물량을 좀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그럼 현대로템 알겠습니다. 빨리 차트로 할게요. 28,800원 30%인데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예. 쭉 한데 제가 현대로템은 여러 번
드렸는데 혹시 방송에서 보셨었나요? 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예. 현대로템은 제가 그다지 좋게 말하질 않았죠. 계속. 예. 제가 현대로템은 요번 올 초부터도 계속 안 좋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대로템은 회사가 비싸게 상장된 회사예요. 가치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비싸게 상장된 회사들 주가는요,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뭐 요번에는 좀 그랬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삼성생명. 아주 비싸게 상장됐기 때문에 상장한 가격 자체를 잘 회복을 못했죠. 거의 한 1, 2년 동안.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로템은 비싸게 상장된 회사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회사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좋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 4월, 5월 달에 뭐 거래소 좀 움직이고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거운 주식들 움직일 때도 현대로템은들이 많으시거든요. 차트로 하니까 뭐 이런데. 근데 기본적으로 차트는 아무리 그래도 가치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 이 회사의 가치는 비싸게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은 죄송한데 조금이라도 그냥 이 가격 근처라도 저는 끊고 나오시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쪽을 가지고 공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우리 창희님한테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희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